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이제 이거죠. 취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경쟁력을 좀 갖자. 경쟁력 있는 취준생이 되자 뭐 이제 그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그럼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배워야 될까요? 학습에도 이제 테크트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목을 그럴싸하게 이제 제대로 달리는 학습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궁극의 목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기반의 이제 스프링 기반, 자바 스프링 기반의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OOP 언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기반으로 돌아가요.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JVM이라는 놈이 나오고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코드가 작동하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을 순서적으로 좀 보자면, 우리 수업이 지금 다루려는 게 전체 과정이 5개라면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기초적인 언어의 문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자바의 문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수업 전반을 관통하는 내용은 특정 언어에 대한 의존성이 낮고요. 뭐 C를 배우든 C++를 배우든 뭘 배우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데서 다 통용되는 얘기를, 그걸 자바라는 언어의 문법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특정 언어에 종속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다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냥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냐? 네,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그럼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 공부에서 넘어가서 뭐 어떻게 가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OOP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잘 된 상태에서 OOP로 넘어가고 자료 구조 다루고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급 이론들을 다루어 주시면 될 일인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인프라 기술, 특히 이제 웹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결국 이제 스프링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웹서버 이제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 개발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웹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스프링을 논한다?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웹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와스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DB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RDBMS도 있고, 이제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그래프 DB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RDBMS고, 그거랑 관련돼서 나와 있는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될 게 이제 SQL 같은 거죠.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 이제 SSL 통신이 기본이다 보니까 암호화학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된다. 할 게 좀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영역이 대략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자바라는 언어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인프라 기술을 안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다뤄주시면 그러면 베스트 케이스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차별화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고요. 플러스 알파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수업에서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2가지입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고,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2가지 하다 끝납니다. 타자 치다 끝나고요. 암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좌절하게 되죠. 나는 이거랑 맞지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네, 물론 이제 그게 때로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뭐 할 거 없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나한테 그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맞는 길을 가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 목표,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 지금 이 과정의 목표는 딱 이거 하나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문법은 뭘로 배운다? 그래서 자바로 배운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변수는 뭐고 상수는 뭐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경우의 수를 논하게 돼요. 범위를 논하게 되죠.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언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깊이 고민이라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깊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뭔 짓을 하고 앉았냐? 타자를 치고 앉았어. 영문 타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뭐가 되네 안 되네 안 될 게 되거나 막 이러거든요. 갑자기 우연히 뭔가가 돼. 그러면 왜 됐지?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하는 놀이가 하나 더 있어요. 뭘 하고 앉았냐? 이걸 하고 있죠. 틀린 그림 찾기 놀이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기 모니터 화면에 코드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책이나 인강에 나온 예제 있죠. 이걸 둘을 비교하고 앉았어요. 내가 뭐 타자 잘못 쳤나? 이걸 따지고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 그 뭐 문법을 완전히 외우기 전까지는 이런 틀린 그림 찾기 놀이를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각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한 다음에 이러한 어떤 태도가 갖춰진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없이 하게 되면은 우연에 맡기는 코드를 만드는 별로 좋지 못한 개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범위를 정확히 정의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글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요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모르겠는데 변수, 이거는 특정이 되는구만 상수. 근데 이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그 범위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 이걸 딱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를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예제는 한 번씩 타자를 좀 쳐보세요. 어쨌든 타자 연습 어쨌든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백문이 불여 일타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글쎄요, 뭐 만약에 이제 다른 언어를 좀 공부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연습 꼭 필요하고요. 이런 변수 상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타자 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구나 환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객체지향은 본 수업에선 논하지 않습니다. 객체지향 빼고 다음 얘기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객체지향을 넘어가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이 수업에서 다 끝날 겁니다. 네, 그만큼 좀 다루는 내용이 분리가 돼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클래스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하고 문법을 다루긴 해야 돼요. 그걸 아예 말을 안 하면 언어 자체를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객체지향이다라는 어떤 철학을 논해야 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구조 변화는 없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표는 이와 같다. 그리고 가야 할 최대치의 길이는 이제 학습 절차는 이와 같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 두시고 학습을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취업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